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어떤 때는 제 이야기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 다른 것을 상대가 그때마다 알아줄 수는 없어요. 사실 인간의 심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잘 알면 나머지는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핵심 심리를 잘 알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요. 우리의 핵심 심리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관계를 외국어 배우듯이 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대화하다 보면 문화 차이 때문에 뜻이 잘못 전달될 때가 있지요. 근데 외국어의 경우에는 우린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요.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내 말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바로 화를 내거나 상처 입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가 상담 중에는 제가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거나 하면 무슨 뜻으로 했는지 물어보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선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야기한 의미와 상대가 받아들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가 크게 어긋나면은요, 내가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거고,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어떤 때는 제 이야기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러니 내가 전달하려는 진짜 의미를 상대가 이심전심으로 100%다 이해하리라고 기대하면 그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일어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 피곤해."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상대가 그때마다 알아줄 수는 없어요. 또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거나 들어도 내 입장에서 평가하면은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는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를 줄일까요? 자기 마음을 간결 명료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상대가 척하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또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레지던트 때 회진을 돌고 우국에 왔더니 방이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방이 덥지 않아요?" 했더니 저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넌 왜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니? 그냥 창문을 열어 달라고 하거나 내가 직접 창문을 열면 되지."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인간의 핵심 심리를 잘 아는 것인데요. 제가 유튜브 어학 채널에서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어원을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어원을 아니까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이해도 잘 되고 단어의 뜻을 잘 몰라도 유추할 수가 있더군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핵심 심리를 잘 알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요. 사실 인간의 심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잘 알면 나머지는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원리만 잘 알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핵심 심리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청개구리 심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조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세요.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곧바로 뭐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요. 미운 2살, 미운 4살 하는 것은 어른의 입장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독립선언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의 독립선언을 어떻게 사회적인 틀과 잘 균형을 맞춰줄 것인가가 부모 역할인데요. 성장할수록 그런 주도성과 자율성은 더 강해지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조언이나 간섭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나한테 조언하거나 간섭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하고 반대로 하려는 청개구리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너 말 좀 똑바로 해. 너 화난 거 바로 풀어. 너 그만해." 하면은 더 화내는 것이 우리의 심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심리는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주병, 왕자병은 병든 나르시즘이에요. 많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그런 병적 나르시즘과 건강한 나르시즘을 구분하자고 하는데요. 건강한 나르시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그런 나를 세상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심리인 것입니다. 성장기에 이러한 나르시즘이 건강하게 발달한 사람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되지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경험을 못하면 '사람들이 과연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상대의 행동이나 말투 하나하나에 민감해지거나 '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하는 자기 비하 또는 '아 역시 나는 안 돼.' 하는 자기 비난의 감정으로 쉬 열등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 심리는 수동 공격성의 심리예요. 우리가 살기가 참 힘든 게 살다 보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사람보다는 간섭하고 조언하고 비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면 당연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왜 소중한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싶은 거지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만만한 사람에게는 화를 쉽게 냅니다. 하지만 나한테 중요한 사람, 즉 상사나 부모처럼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가 나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내게 불이익을 줄까 봐 두렵기 때문이지요. 부모한테 화를 내면 "너 당장 집 나가." 할 거고 직장에서 그러면 "너 당장 그만둬." 할 테니까 화가 나도 참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심정까지는 어쩌지 못해요. 그래서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수동 공격성의 심리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이들이 부모가 뭐라고 하면 말을 안 하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거나 "나 밥 안 먹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인데요. 고등학교 2 학년까지는 모범생의 전교 1 등을 하던 학생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해서 부모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상담을 해 보니까는요. 더 이상 부모 좋아하는 모습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1등 할 때마다 부모가 여기저기 자랑하는 모습 보기 싫어서 학교를 안 다니고 싶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회사만 들어가면 얼마 안 가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상담을 해 보니까 취직만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너 열심히 일해서 빨리 승진해." 하고 압박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그만두는 걸로 부모님한테 간접적으로 자기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안 해 주는 심리도 바로 이 수동 공격성의 심리인데요. 부부 사이에 싸우면 몇 달씩 말을 안 하거나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알면서 무시하는 심리도 다 수동 공격성의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주말에 집에 있어 줬으면 하면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친구 만나러 나가거나 운동하러 가거나 하는 남편의 행동도 이런 예에 속합니다. 직장에서는 맡은 일에 계속 실수를 하거나 상사가 시킨 일을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하거나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회의 시간에 발표를 안 하거나 하는 경우도 다 해당합니다.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은요. "아이 고객이 고객 같아야 친절하죠.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 어찌합니까? 아 내가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요."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좀 더 해 보면은요. 심층적으로 '나만 망하냐? 너도 망해야지.' 하는 수동 공격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원을 잘 알면 언어 공부에 도움이 되듯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핵심 심리를 잘 알면 보다 더 인간관계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죠. 특히 모든 인간관계를 조용히 망치는 수동 공격성의 심리에서 자유롭기만 해도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